2014년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 문화, 체육 분야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가 이곳 서울예술대학이라서 분위기가 더욱 오늘 업무 보고에 맞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더욱 실감나게 이 업무 보고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문화 예술인을 양성해온 문화와 교육의 전당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문화 또 교육 분야 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과 문화야말로 우리 시대의 미래를 여는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어릴 때 받은 교육이 그 기간은 전 인생 중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 영향은 평생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화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자긍심을 이 문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고유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소중한 민족의 자산이자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과 문화, 체육은 개인의 소질과 꿈을 실현하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국민 행복을 구현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만든 정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을 얼마나 실천을 했고, 또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가, 이것을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각 부처의 실천 결과를 저는 이것을 파악해 나가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 분야의 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교육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계층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교육 부담이 급증하면서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 학습과 선행 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또 지나치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 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적인 그런 영어는 배워야 되겠지만 자신이 그거를 통해서 더 전문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고, 또 기초적인 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모든 사람을 아주 어려운 그런 영역 교육을 배우도록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또 결국은 사교육비 증가로 늘어나게 되고, 또 개인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꿈과 끼를 키우는 새로운 교육을 우리는 교육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하고 몇몇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일선의 각 학교에 제대로 교육 방침이 전달이 되었는지, 각 학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다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학교 현장이 얼마나 달라지고 정책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가 이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42개교 시범 실시에 대해서 이 평가 결과를 보면 시범 실시 학교 전체를 평균할 때 좋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한 학교와 또 못한 학교의 차이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일선 학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그 변화를 각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육부의 대입 간소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입 전형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가 간소화되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대학 진학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능력을 중시하는 글로벌 세계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방문한 스위스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29%에 불과하고 직업학교 선택률이 67%이지만 국가 경쟁력 지수는 5년 연속해서 1위입니다. 이제 우리도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도록 사회 체질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일, 학습, 듀얼 시스템 같은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활성화해서 원한다면 취업을 먼저 하고 대학 공부는 나중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서 먼저 취업하고 그다음에 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학교에 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자유롭게 열리는 것이 어떤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역사 공부 문제를 더 넘어서 사회적 통합이라든가 또는 우리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갖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진정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지난 4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실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이상화 선수는 무릎에 물이 차고 하지 정맥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실력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귀화한 안현수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와 줄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려있는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사심없는 지도자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선수를 발굴함에 있어 차별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을 사장을 시키고 우리의 체육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선수들이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체육 비리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비인기 종목과 사회체육, 엘리트 체육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체육 시대와 건강 시대를 열어가는데 체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매년 미시적으로 수천여 개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거시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폭넓은 통찰과 깊은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분야를 보면 몇몇 단편적인 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술 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해서 현장 예술가들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겪는 이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개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산업은 창조 경제의 핵심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년 연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글로벌 산업 마인드를 가지고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투자, 유통, 수출까지의 과정에서 현장 수요를 감안한 금융 세제라든가 재정 지원 정책을 펴는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또 문화재 행정 분야는 지금 그동안 쌓여온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가 적발되고 광화문과 숭례문 목재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문화재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무형 문화재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재청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고 문화재 수리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천년의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고 한류라는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잡고 문화융성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외국 방문 시마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제정해서 국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적극적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마당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물을 길어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 줘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에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민 행복의 물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가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새롭게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 장관께서 2014년도 교육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 성과평가, 2014년 중점 추진계획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과 및 평가입니다. 박근혜 정부 행복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시범 실시하였고 체육 예술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는 등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다만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며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교 체육 활동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시설 부족 및 노후화 문제 개선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창조적 인재 양성 기반 구축 성과입니다.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등을 수립하여 박근혜 정부 대학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지방대학 육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대학 입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별 전형 방법 수를 줄이고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등 그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다만 대입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지방대학에 대한 낙인 효과 개선 없이는 지역 우수인재 유입 및 취업 촉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업과 대학 간 기술 개발의 목적이 서로 달라 산학협력 활성화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의 경우 아직 소수의 대학에서만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 인프라 구축 성과입니다. 고용부와 협업으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과 이에 기반한 학습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고졸 취업률 제고 노력으로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 부처 연계형 특성화고를 확대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5개년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전문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 문화는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 연공서열 중시 관행은 여전하며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규모 축소 등으로 고졸 취업 촉진 정책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고른 교육기회 토대 마련 성과입니다.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로 전 계층에 월 22만 원씩 지원하고 초등 돌봄교실 78개 교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등 고른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 편성과 초등 돌봄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시설 기반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이 국립대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립대 학생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범정부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비정상화의 정상화,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정부 3.0 구현, 고용률 70% 등의 제방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중점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를 비전으로 삼아 꿈기, 창조, 도전, 희망을 전략 가치로 설정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진로푼 대학,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 모두가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를 4대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중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은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2016년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체험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기 말 취약 시기에 꿈기 탐색 주간을 신설하여 진로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고 중3, 고3 입시 이후 상급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교원, 평가제도에 이르기까지 초중등학교 교육의 전반에 걸친 기본 틀로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추적 정책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7월까지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사항을 확정하고 향후 일정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 후속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과서 개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 검정, 인정 체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교육적 관점에서 공론화를 거쳐 국정 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과서 선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교과서 채택 시 학교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체육, 인성, 인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와 학생 뮤지컬, 예술 동아리를 확대하고 여학생 스포츠클럽 지원 등 학생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중심 수업 모델을 확산하고 범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교육 확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문학이나 토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인문 소양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심각해지는 사이버 언어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 언어 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연극 등 체험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경찰 학교를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규직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과 교원들의 경력 단절 없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원 평가의 시기와 지표를 조정하고 신규 교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원 마음건강 보호제를 도입하고 사회 전반에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중점 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창업 휴학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과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 마인드를 대학과 사회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학 적립금의 일부를 학생 벤처 창업에 지원하도록 유도하여 창업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스위스, 독일과 창업교육 관련 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인문사회 등 비이공계까지 산학협력 마인드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작품 거래 시장을 조성하는 등 산학협력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론 위주의 공학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논문 위주의 R&D 과제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공학교육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유출, 지방대학 경쟁력 악화,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인재 유입, 지방대학 경쟁력 확보,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학년도까지 대학 입학 정원 4만 명을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대학을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적 구조개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학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인문학을 진흥하고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연구 성과물의 산업적 활용 지원 등 인문학 진흥을 통한 창조경제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문학 기반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3회 세계 인문학 포럼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진 연구자 과제 선정률을 높이고 실험적 아이디어의 초기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박사후 연구원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석박사생 연구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2만 명에게 연구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학술지 평가 제도도 질과 내용 중심으로 개선하여 연구 기반을 충실해 나가겠습니다. 도전한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 인정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역량 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의 학교 성적 표기 방식을 직무 능력 성취 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캠페인, 박람회 등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취업 후 진학 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스위스, 독일의 선진 직업 교육 모델의 장점을 수용하여 마이스터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졸 재직자의 후 진학 성장 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 지원 체제를 확충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산학계와 협업하여 특성화고 취업 연계를 확대하는 등 고졸 취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의 취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5만 명의 중견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기업 등에서 보유한 양질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 도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중점 과제입니다. 소외계층 교육 기회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체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ICT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고 1군 1우수 중학교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를 중간에 떠나는 학생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탈북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과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 학생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과 특수교사를 증원하고 장애 대학생 학습 도우미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특수학교의 학교 기업 운영을 확대하여 장애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초등 돌봄 교실 확대 시행 등 유초 중등학교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설하여 2015년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최대한 공교육 내에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각종 시험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시험에서 영어는 가급적 쉽게 출제하고 출제 범위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입시 불안과 부담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고교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논술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외부 스펙의 대입 반영을 제한하겠습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특목고의 입학 전형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수월성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두드림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하고 미래부와 협업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빈치 교실을 학교 내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한류로 글로벌 사회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 확산하고 국제적 교육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재외 한국인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0여 개국에서 국가 정상 등 약 2천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유네스코 2015 세계 교육 포럼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쌍방향 온라인, 협업, 과제별 맞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의 성과 평가, 정책 환경과 비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기대 효과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지난해 정책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작년에는 문화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문화융성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정 2% 시대를 대비해 문화 분야 재정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고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해서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서는 지난해 예술인 복지법과 메세나법을 재개정하고 인문 정신문화 진흥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만 예술인 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고 또 인문학의 대중화 기반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재 수리 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연일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되었고 국민들께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문화와 산업의 융합 분야에서는 지난해 콘텐츠와 관광 산업이 모두 양적으로 성장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업계에는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고 관광 산업도 내수 부분만을 떼어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중소기업 위주의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4년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선진국의 정책 패러다임은 이제 산업에서 지식을 바뀌었고 이제는 창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화적 감성은 오늘날 선진국 경제의 주요 동력입니다. 금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아시아 중산층의 소비가 문화, 관광 등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석학들이 분석한 2014년 대한민국 10대 문화예술 트렌드의 핵심 내용도 문화가 국가정책의 키워드로 탄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방의 제조업만으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도 문화의 창의성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작년이 문화융성의 토대를 구축한 원년이었다고 하면 금년은 그동안 국민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시작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과 내후년에는 문화가 국민의 일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2017년에는 문화로 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문화 체감의 확대입니다. 지난해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제정하고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만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낮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 격차가 여전하며 지난해 새롭게 시작된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도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 속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문화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예술인들에게는 체감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문화체감 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을 전 국민이 즐기는 문화축제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향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발급,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되시지. 우리나라 문화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역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문화부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문화 지표를 반영한 지역 문화 진흥 대책 마련, 문화여가사 시범 운영, 지방문화원에 대한 평가 등으로 지역 문화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정립하고 불합리한 지역 보조 사업의 관행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 개최한 예술인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예술계의 수요를 반영해서 금년에는 공연예술 연습장 개설, 무대기술 스텝 지원, 피해 산업시설의 문화예술 공간 전환 등 간접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도입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인문 전통의 재발견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도서관을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였고 15세 이상 한국인의 연평균 독서율도 EU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인문 정신 문화와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 자산의 활용과 문화재 관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인문 정신 문화를 진흥하고 전통 문화의 생활화와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며 문화재의 수리와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첨단 뉴미디어 시대에도 책은 여전히 문화의 원천입니다. 책 읽는 사회, 인문 정신 문화가 풍부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문화 융성의 첫 걸음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역 도서관과 박물관을 늘리고 인문학 대중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전국 도서관, 박물관을 인문 정신 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수도서 선정 보급과 독서 동아리 지원을 늘리고 인문 진흥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인문학 독서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전통 문화 자산은 우리의 자긍심이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입니다. 한복, 궁중 음식 문화 보존, 한옥 숙박 체험 등 우리 전통 의식주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의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한민족 문화 아카이브 구축 등 전통 문화 자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수리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평가 중심으로 전환한 등 자격제도를 혁신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의 수리 능력 평가를 반영한 입찰제를 도입하고 엄격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한해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특별점검을 전국에 걸쳐서 4월까지 시행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 스포츠 산업 등 문화 기반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콘텐츠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외래 관광객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조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로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미흡하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도 여전합니다. 올해는 문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콘텐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 관광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기반한 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스위스 직업학교를 벤치마킹하여 실무 중심 특화 교육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예술대학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창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야기 할머니와 예술 강사 등 공공적인 문화 일자리를 확대하고 분야별 채용 박람회도 개최해서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넛잡의 성공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은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올해는 콘텐츠 코리아 랩을 본격 가동하고 위풍당당 코리아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등 콘텐츠 시장의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작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스토리 산업을 육성하고 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의 제작, 투자, 배급, 상영 체계를 개선하고 저작권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캠페인과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정책은 이제 양적인 성장보다는 국제 경쟁력의 강화와 내수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발굴된 과제들을 철저하게 이행해서 창조 관광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러시아, 동남아 등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 두레, 스포츠 관광 등 관광 자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1월 스포츠 산업과를 신설하였고 금년부터는 스포츠 산업 육성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스포츠 산업진흥법 개정과 체육시설 관련 규제 완화로 스포츠 산업 진흥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유망 스포츠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협업과 해외 홍보를 통해서 국내외의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역량평가 제도를 법제화하고 대통령님의 정상회견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간의 소통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또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문화역량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K컬처로 신한류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역량평가제를 도입해서 정부의 모든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촉진하겠습니다. 예술 문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공간이 재생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는 여성부와 협력하여 비행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법무부와 함께 예술을 통해 재소자를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미래부 등 다른 여러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문화의 가치가 확산되고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다시 세계에 홍보할 적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K컬처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문화의 대표 브랜드인 한글, 태권도, 아리랑의 진면목을 세계에 집중 홍보하려 합니다.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파리, 뉴욕 등 전략적 거점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발표 전부터 사전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초동 단계부터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위기관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융성 홍보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가 시행되면 국민 개개인의 문화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동 프로그램 확대로 미래 문화융성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단원 김홍도의 무동입니다. 삼연육각 반주에 맞춰서 흥겹게 춤추고 있는 저 아이는 요즘 말로 스트릿 댄서, 길거리 춤꾼입니다. 그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싸이 같은 세계적 스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른쪽 그림은 신사임당이 개미, 방앗가비 등을 섬세하게 묘사한 초충도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라바 같은 벌레 캐릭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학적 상상을 더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이고 문화융성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문체부의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정책 고객님들의 질의에 앞서 혹시 대통령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부에서 아까 그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 이거를 이제 그 좀 잘 구축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최고의 강의를 확보하느냐, 또 국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습니까? 저기 담당 그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김환식입니다. 무크가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온라인 학습, 직장인 교육, 사이버 대학 등 무크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대학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KOCW, 코리아 오픈 코스웨어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대학도 강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콘텐츠의 확보와 강의 자료 공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다 보니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거나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형 무크, K무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이용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대학이 스스로 강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석학 강의, 전문가 특강 등 국민 수요에 맞춘 양질의 강의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개통될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과도 연계하여 국민 모두가 손쉽게 한국형 무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또 문체부에 관련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그 이제 스토리는 그 컨텐츠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그 높이는 원소스 멀티 유즈로 활용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스토리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 제공도 좀 중요하겠지만, 컨텐츠 기업이 스토리를 연구하고 또 이것을 그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연구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스토리 역량 제고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예, 담당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스토리는 영화, 만화, 게임 등 콘텐츠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이나 심지어 제조업에도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좋은 소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보유하였다가 세계적인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상품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우선 기업들의 그 연구개발 부서를 기업들의 그 연구 창작 시스템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세제 측면에서는 스토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세제 지원하는 방안들을 기획재정부 등 협업을 통해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까 교육부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스토리텔링 산업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교양 교육을 강화해 준다면은 장차 이들이 훌륭한 이야기꾼으로 양성이 되어서 콘텐츠 업계에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콘텐츠 기업들의 연구 역량이 강화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매우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정책 고객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 정책을 질문해 주실 우리 정책 고객님 손들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국문과와 영문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이하경입니다. 저는 인문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이번 업무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요. 인문학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최근 창조적 아이디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문학이 창조 경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문학은 학생들과 대학에서 모두 등한시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인문학과 인문학 학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신여대 이하경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서유미입니다. 이하경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평가 시 취업률 지표를 산정함에 있어 인문계 학과를 제외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수 업적 평가 시 인문학 저술 실적이나 교육 성과 등에 대한 인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인문학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석학 인문 강좌를 확대하고 5개 인문도시를 지정한 바 있고 국제 인문문화 축제, 인문학 행복 장터 등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유학기제, 창의 체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행복인문학, 희망인문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온 국민이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 재원의 20% 정도를 별도 할애해서 경쟁력 있는 인문계 학과를 육성할 예정이며 디지털 인문학, 스토리텔링 등 인문과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산업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창조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대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덕 단장님. 예. 성남 사랑방 오케스트라 단장 김기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엘리트 예술을 감상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것을 즐기는 시대로 접어들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시민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오늘 나눠주신 책자에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시민 공연예술에 관계하는 저로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문화복지로서 매우 중요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 제가 매우 궁금하고 또 이외에 어떤 시민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매우 구체적인 질문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김기덕 단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문체부 담당 국장님께서 좀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문체부 문화정책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등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참여율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단장님께서 질문하신 이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내 유시설이라든지 노후화된 문화시설을 활용해서 생활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바로 3월부터 시작해서 한 120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생활문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전문 문화 인력의 배치라든지 지역 예술가 협업을 통해서 재능 기부 활동을 좀 해드린다든지 그런 내용을 또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단계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문화 예술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그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라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각종 동사무소라든가 뭐 경찰 파출소라든가 안 쓰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제일 필요한 건 연습 공간과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와 그런 것들이 같은 맥락을 하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 지시하신 뭐 복지라든가 이런 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다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동북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권영무입니다. 그 선행학습이나 선행출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동안에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대입 준비를 위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은 아무래도 공교육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또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인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권영부 선생님의 질문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교육부 실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심은석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에 선행학습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령과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행령과 세부 시행 계획에는 학교 현장 그리고 전문가 그룹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위 학교에서 정한 학기별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교과 수업을 하거나 학기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경우를 선행학습의 판단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모두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 통과 이전이라도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과 장학지도를 강화해서 선행학습이라든가 선행출제 관행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선행학습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 이제 지금 그것도 오랫동안 묵혀 있는데 이번엔 통과가 되겠죠. 예. 항상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자 하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 선행학습 이거를 금지하자고 하는 게 실질적인 얘기거든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얘기예요.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하는. 그러니까 이게 꼭 통과가 돼야만 이제 실제 이게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출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게 법이 통과가 돼도 또 여러 가지로 뭐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려면은 또 몇 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법 통과도 늦어지는데. 그래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이게는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통과가 되면 즉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이라든가 무슨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거 다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즉각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코스피 상장사 IB 스포츠를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희진 사장입니다. 상품으로서 선수를 육성하고 또 상품으로서 스포츠 대회를 마케팅하고 또 상품으로 스포츠 컨텐츠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스포츠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컨텐츠는 대규모의 펀드가 지원되고 있고 또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 등 각종 지원을 통해서 한류 산업의 태동과 또 확산에 밑받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이 스포츠 스타 발굴 사업이라든지 또 방송 중계권 사업, 스포츠 이벤트 개발 사업 등 초기에 많은 투자 자금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스포츠 한류를 만들기 위한 스포츠 산업 펀드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둘째, 이제 저희 회사에도 꽤 많은 스포츠 은퇴자나 또 체육 경력 단절자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이 뒷받침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대표 은퇴 선수 포함 선수 출신의 그 청장년 직장인으로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포츠 산업에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문체부 체육국장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체육국장입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스포츠 산업은 중소업체가 많아 담보를 요구하는 융자 지원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문화 콘텐츠와 같이 스포츠 산업도 전문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목표로 전문 펀드를 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펀드가 결성되면 기술력 있는 중소 스포츠 기업과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수 출신들이 체육인으로서 경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나 체육 영재 육성 프로그램 등 공공 부분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어학교육 후 국제 스포츠 기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며, 참고로 작년에 NCAA 미국의 대학 스포츠 협의회입니다. 여기에 2명이 가 있는 등 5명을 저희가 파견토록 이렇게 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도 우리가 동계 스포츠의 제전인 동계 올림픽의 유치를 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 국제 봅슬레이 연맹이나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 등 국제 기구와도 우리 파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마케터나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용품 디자이너 등 스포츠 산업 현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포츠 산업 전문 일자리 지원 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창의력인 것 같습니다. 창의력이란 현대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의력을 가진 창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입니다. 특히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젊은 인재들의 적합한 실용 교육을 통해 그들의 창의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에 앞서 가지고 이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3분이고 토론 시간도 3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실 산하 경제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무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현장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인력 양성 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바로 현장 맞춤형 인력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데 가장 큰 장애인입니다. 일반 대학은 물론이고 많은 특성화고 전문 대학들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력 양성 관련된 산업 협력 기반이 취약해서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데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하는 학교들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취업률 최고인 영진전문대학교의 경우 365개의 국내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국내 전문대학으로는 최초로 산업형 맞춤형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마이스터 같은 경우도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 중견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1, 2기 졸업생 전원을 취업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6개월 이상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고 협약기획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중심으로 맞춤형 주문식 교육관, 산업체 멘토제 등을 운영해서 산업체의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학협력 기반, 특히 인력 양성과 관련된 산학협력 기반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당장 쓴 인력이 아니라도 공공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인력 양성이 굉장히 적극적인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나 인력 공급 기관도 상당히 개혁이 필요한데 전문대 같은 경우는 학문적 지식보다는 현장이 경위 풍부한 교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경우는 전문대학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박사학위 소질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가본 독일이나 스위스의 전문학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현장 경험 10년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교원들을 이렇게 확보해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특성화교 같은 경우도 현장 실습을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산학협력 토양이 더욱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취업 후에 소위 OJT를 통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SM이나 YG 같이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 기업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성이 더욱 중요한 이러한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행정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인력 양성이나 공연에 관련돼서 어떤 공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전체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으로 주관하고 저희 직업능력 개발원과 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NCS와 NCS 기반 학습 모듈 그리고 NQF가 잘 만들어져 갖고 특성화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 그리고 현장 교육에 잘 활용이 된다면 결국은 현장 맞춤형 상위 인재 육성의 기반이 잘 구축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공급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지금 산업계나 노동시장이나 이런 데 미스매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공급형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인식을 우리 사회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 인문학 공부를 하는데 막상 취직을 하려면은 좀 마땅치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거지로 이거를 맞추려고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보다도 문화계라든지 무슨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여러 문화예술계 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도 인문학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 있냐를 먼저 우리가 수요 중심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 학생들에게 또는 커리큘럼을 짜는 데 있어서 같이 연구도 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나 문화예술계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이 인문학을 공부를 해갖고 의외로 이런 데에 수요가 있구나 거기에 맞춰갖고 나중에 연결을 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문계를 졸업하고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맞춰갖고 하려고 그러면 이건 서로가 불편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수요가 있는가를 발굴을 해내는 것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인문계문은 사실 어디 취직을 해야 되지 하고 금세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쫙 수요를 알아보면 의외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연결이 되면은 서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 선택제 같은 것도 시간 선택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불편해요. 이거 부담으로 생각하고. 근데 꼭 시간 선택제가 더 효과적이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성들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받는데도 그런 것이 좀
그 맞도록 산업체하고 맞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서로가 부담 없이 좋고 또 지속 가능하고 점점 그 발전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계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더 열심히 좀 발굴을 해내면은 또 문화의 시대고 또 문화의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마에스터교라고 이제 훌륭한 학교들이 있고 또 취직률도 높고 참 좋은 학교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도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데 직업학교를 보면은 이제 그 마에스터교 같은 그런 형태지만은 산업체와 더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산업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들을 그 학교에서 키워주고 있다 대신. 그래서 이거는 뭐 부담이 아니라 어떤 소중한 미래에 대한 또 기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 학교에 그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커리큘럼을 짜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해갖고 같이 의논을 하기 때문에 그 일터에 있다가 또 학교에서 공부했다 해서 너무 맞춤형으로 돼서 거의 100% 그 취직을 합니다. 또 기업체나 산업체에서도 100% 만족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그런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배우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것이 공부다 하고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공부하는 거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직장에 나중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또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직업 그 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행복하다 학교 생활이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더 그 마에스터교나 이런 거를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대학을 나왔거나 그런 어떤 훌륭한 장인으로 커도 그 학교 사회에서 인식이 그 차별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꼭 갈 필요가 있다는 이런 면에서 내가 더 하겠다는 사람은 갈 수도 있지만 그런 필요를 안 느끼는 사람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30%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직무 능력 표준 같은 거 개발하는데 이제 더 개발하는데 신경을 쓰실 게 아니라 개발한 것을 빨리 현장에 적용을 해서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무슨 이상한 스펙 자꾸 쌓지 않고도 그걸로 충분히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정말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공 사례가 자꾸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하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계신 게임사 오렘의 서장규 파트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렘 서장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실력이 뛰어나면은 대학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취업을 하게 되고 대학도 진학을 하게 되었지만 대학 수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지식을 습득을 하였는데 차차 이제 독학으로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해서 학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편의를 그 봐주셔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력이 중간에 단절되지 않았고 실무에서 이론이 좀 부족한데 그런 이론을 대학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장학금으로도 부족한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 졸업에만 초점을 두게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수업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 회사 업무와 이렇게 시간이 엮이게 되면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일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지원해주는 회사의 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일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에 정부에서 회사에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당 40시간을 일하면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로 불가피하게 학교를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교수님 재량에 따라서 편의를 봐주시거나 안 봐주시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걸 말했나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게임 산업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재 게임 산업계가 그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전체 콘텐츠 수출에서도 2014년 수출액이 60%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큰 산업인데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고 현재 기업들도 그래서 업계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져서 개발자들 안에서도 이제 좀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턱대고 규제를 하기보다는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게임 업계를 이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게임 업계의 현실까지 뭐 잘 소개해 준 것 같은데요. 이어서 대학에서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또 의견이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청년 임현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학과 공부만이 아닌 다른 것을 뭔가 하려고 했고 무엇인가 도전했으며 제 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가 부산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 지역의 축제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 기획단, 자원봉사자가 아닌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에서 그런 역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경험을 하면서 현장 실무자인 그 조직위원회 분들이 그 진짜 실제 대학교에서도 출강을 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부럽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현장 실무자의 교육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참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관광공사 유스 컨벤션 공모전에서 제가 부산 지역 수상자로 수상을 해서 그 부산국제영화제 안에 AFA 그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 준비 과정부터 진행까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학생들의 공모전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이런 결과를 절대로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저희들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정부나 그런 학교에서의 그런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게 저는 세종대왕 시대에 있던 청년 집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집현전이라는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세종대왕님께 이런 자신들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무에 종사한 그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저희들에게도 꿈과 그런 노력을 잃지 않고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 꿈이 아닌 현실을 택하는 취업을 택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대학의 실용적 교육을 매우 강조한 그런 아주 중요한 발의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부분에서 의견을 좀 어떤지 그 청강 문화산업대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계신 이경학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경학입니다. 저희 학교 이름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 학교는 그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고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른 분도 말씀하시면서 꿈과 끼가 있는 아이들, 열정만 있는 아이들이 개천에 용나게 하는 그런 때가 옛날엔 있었다. 근데 요즘은 없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화, 애니, 게임을 하겠다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상처를 많이 받고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그 입학받았던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기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교육받고 나서 작년에도 보면 우리 학교 학생 때부터 만화를 그렸던 학생이 그 뉴욕타임즈의 망가 부분 1위에 올랐던 작품이 우리 학생이 그렸던 작품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 중에 한 명은 또 브리자드 그 스타크래프트 만들었던 게임 회사에 취업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앞에 뭐 이제 모두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것들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OJT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자체가 그렇게 되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되면 안 되고 학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저희 학교에 만들었는데 만든 환경 이름을 저희가 CCRC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한 600명의 학생들이 기숙형으로 자기 작업 공간이 있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창작 공간입니다. 그래서 먹고 자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 교육 기간이 보통 대학들이 1년에 600시간을 가리키면 그곳에 저희는 3, 4학년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160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수업 시간은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이렇게 따로 수업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아까 창의 인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 인재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누가 갖고 있냐면 산업체에서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체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 갖고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 해결하는 과정이 저희의 수업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산학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그런 산학 프로젝트를 저희하고 같이 하는 기업들이 한 40개 정도 업체가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들을 저희 학교 스튜디오에 갖고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이렇게 대규모 수업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이론이나 논리는 배울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못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학 프로젝트는 이미 이제 방영을 하거나 아니면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한 것들을 전문가들이 1대1로 지도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이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 CCRC 안에 들어와서 1년 정도 근무하고 나간 학생들의 경우는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게,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이런 경험보다도 한 4년 전에 우리 이 청각장애 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었었는데, 쌈지 애니메이션이라고 우리나라 3D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였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실제로 그 업체 이제 1년 하고 나서 그 업체에 계신 프로듀서 분이 생각하기에 신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1년 해보니 얘가 귀가 잘 안 들리더라도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채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보람이 있었었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것이 좀 아쉬움냐면, 문화예술계 분야의 이런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이렇게 이공계나 이런 데보다는 좀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설령 그런 쪽 예산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공계 쪽에 좀 맞춰져 있어서 저희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학협력 교육의 중요성과 어떤 예산 확보 등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 강수진 최근에 국립발레단 예술감독님으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감독님께서 유럽에서 직접 체험하신 어떤 경험, 우리 인재 양성에 대해, 창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강수진이고요. 지금 들어보니까는 아마 박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이그젬플이 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완전한 그 교육 시스템, 사실 저는 졸업장 굉장히, 여기 한국에서 졸업장은요 중졸이에요. 중졸이 전세 이 글로벌 세상에서 상을 제일 많이 탄 사람이고,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 카메텐처린이라고 그런 칭호를 붙여주고, 발레 오스카상 타고, 그러니까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맞는 말이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21세기에서 분야마다 무슨 특출하게 성공한 케이스들은 사실은 이런 기초 공부는 해놔야 돼요. 왜냐면 똑똑하지 못하면 발레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이 모두 잘하고 하지만은 기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 모나코 유학 갔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당연히 제가 발레 테크닉 뭐 그런 게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인간성을 항상 중요시 하셨어요. 인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테크닉 뭐 이런 거 아무리 잘해도 카리어가 굉장히 짧아진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프로페셔널 그 월드로 가면은 이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게 제가 경험으로 아는데
인간 대 인간 이게 제일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사람한테서 스트레스 받지 사실은 제가 연습을 몇 시간 15시간 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돼 있으면은 아무리 힘든 이 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부딪혔어도 자기가 중심을 잃지는 않아요. 그거를 선생님께서 항상 중시하셨고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후에 독일에 갔을 때 발레단에서 당연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시 바뀌고 언어도 모르고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모나코를 갔을 때는 진짜 벙어리였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사막에 완전히 혼자 떨어진 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대통령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험이란 거, 인생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꼽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끼리의 미팅.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많이 가르친다는 게 중요치 않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식으로 그래야지만 창의력도 나오고 자기의 개성도 뽑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 데가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렇게 발전된 이 문화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그거를 중점으로 하고 중요한 거는 어느 발레단이든지 학교든지 정부로서 도와주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하지만은 기업이 많이 도와줘요. 이 기업이 없이는 모든 게 되게 돌아가지가 않아.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무슨 큰 기업들을 이렇게 항상 학교나 어느 부분은 항상 뒤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한테 좋아요. 나중에는 얘네들이 잘 크면은 만약에 지금은 이제 제가 예술 감독으로서 국립발레단에서 무용하는 애들이 유명해지고 잘 크면은 이 한국을 위해서 빛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거를 기업들이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줘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해질 거를 믿어요. 왜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해외 생활하셔서 약간 한국말, 우리말이 좀 서투르지만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업계를 고루 경험하신 양정훈 연출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여행자의 상임 연출가이고 대표인 양종웅입니다. 저는 오늘 되게 영광스럽게도 또 서울예술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네, 오늘 그 대통령님 말씀 들으면서 그 현장 중심과 스펙보다 현장 중심을 강조하시는 말씀 듣고 현장 예술가로서 상당히 희망적인 희망을 보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20대 초반에 그 스페인의 다국적 극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얻은 경험으로 그 최근에는 그 영국의 그 국보라고 말하는 그 셰익스피어 극장에서 한국 최초로 공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게 아마 그때 어떤 그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만든 것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인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조금이라도 더 젊은 그 시기에 그런 지원들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이런 지원들이 아마 국제교류 지원은 그 수요 중심이 창작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그 틀보다는 어떤 열린 가능성을 두고 다양하게 지원하는 그런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그런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창업 지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 또 교육부도 또 업무 보고 그래서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처음에 극단을 만들기 전에 20, 30대는 대부분 배짱이 생활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예술가하고 배짱이는 사촌지간이라서 배짱이 생활을 오래 하는데 아마 외국처럼 20, 30대의 청년 예술가들이 좀 많이 탄생이 되면 말씀하시는 문화 융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멘토링 시스템이라든지 현장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20, 30대 연출가들이나 뭐 안무가들이나 작가들이 많이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도 이제 그 20, 30대의 그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은 그 아무래도 그 공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많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스펙으로 또 요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하고 또 다양하게 오픈해서 그 20, 30대 젊은 예술가들을 좀 많이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 고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양부처의 전문 분야와 역량을 합쳐서 협력하면 우리가 청년 세대에 마음껏 우리가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님의 토론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 현장에 생생하고 그다음에 그 소중한 그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펴고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 토론에 참가해서 그 얘기하신 것이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나온 얘기들은 우리가 해결을 반드시 하겠다. 현장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런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들이 여기에 그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라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수십만 많은 또 사람들의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는 거고 또 고질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또 그걸로 풀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오늘 나온 얘기부터 어쨌든 그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깜깜한 밤에도 등대를 보고 가면은 뭐 파도가 막 심해도 어쨌든 가고 또 내가 어디로 간다 하는 거를 잊지 않잖아요. 북곡성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냥 그 교육, 문화 뭐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거에 가장 큰 목표가 뭔가 북극성 같은 등대 같은 그게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 개개인이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 어느 계층이든 할 것 없이 다 자기 나름대로 소중한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씨앗을 마음에 품고 태어난다. 그다음에 그 목표는 갖고 있는 자기의 그 잠재력, 그 씨앗을 충분히 발휘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 자기도 최대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그 국민의 각자가 발휘하고 있는 역량들이 합해져서 바로 국가의 발전이 된다.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국민 행복이고 국가 발전이라고 생각할 때 각자가 다르게 태어나는 그런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고 인프라를 깔고 또 사회적 약자는 좀 더 힘을 더 들여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주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소중한 최대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밑에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되고 능력 중심 사회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를 항상 머리에 새기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한다. 그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중간 목표로서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많은 목표들이 있지만 이것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하다 보면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약을 위한 공약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목표다고 할 때 그거를 위해서 자유학기제도 필요한 거고 또 문과, 이과 통합 교육도 필요한 거고 교과서도 제대로 개발해야 되는 거고 인성교육도 우리가 필요한 거다. 그런 목표에 맞춰갖고 수렴되게 모든 것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펼 때. 또 인성교육 하면은 아유 지금 뭐 입시 공부도 하기 힘든데 뭐 인성교육을 시간 낭비상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 말씀대로 이 그냥 조그만 물에서 놀다가 끝날라면 몰라도 그래도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인 어떤 발레리나가 된다든지 무슨 과학기술자가 된다 하면은 인성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런 실질적인 성공 사례라든가 이런 소중한 경험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아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구나. 내가 작은 물에서 그냥 물장구나 치고 놀다 끝날 그런 조그만 꿈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내가
정말 이런 인재가 되고 싶다 할 적에는 인성교육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필요성을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인성교육에 어떤 프로그램을 짤 건가 하는 게 이제 또 들어감으로써 학생들이 배울 그 의지가 충분히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제공됨으로써 그것이 그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 정말 이거는 그 어떤 뭐 몇 가지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기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뭐 마이스터 교를 더 정말 훌륭하게 보완을 한다든지, 직무 능력 표준을 개발해서 현장에 아주 효과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또는 그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또는 선취업 후 진학 이거를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겠다는 이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은 이거를 정착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목표 의식과 열정이 있어야만 그 뭐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능력 중심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겠다 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한 100가지 과업이 있다 할 때 그거를 전부 이렇게 찍적찍적 손대다 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성과가 안 나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을 할 때는 그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이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잘 실현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맨날 실패를 하냐면 잘 나가다가 그 어떤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들어도 거기 약한 부분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 끊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피고 있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나가다가 항상 허점이 나와가지고 실패가 되는 그 고리가 뭔가를 발견을 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이 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또 그 체육계의 구조적 난맥상이나 또는 문화재의 그 행정에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점 같은 것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이 그 문화재 행정을 할 때 이런 과정을 밟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항상 허점이 드러나서 비리가 싹트게 되고 또 제대로 안 된다.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메꿀 생각을 해야지 그 비리를 고치겠다 해봤자 얼마 후에 또 터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고, 또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예술계가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창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예술계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데 이 부분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게 허점이 생기는구나. 그거를 연결시켜서 문화예술계인들이 아 이제는 정말 그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느껴야 되고, 또 대학 입시 전형을 우리가 간소화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거를 다시 점검을 해서 나중에 우리 목표는 현장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아유 이제 정말로 대학 그 전형이 간소화돼서 참 편해져서 이 한마디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마디가 안 나온다면 이거 헛수고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정도로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그 뭔가 현장에서 좋아졌다, 정말 나아졌다 이런 그 한마디가 나오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이 전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좀 토론도 길어지고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문화 또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하고 또 토론되었던 이런 그 과제들은 국민들이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법령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좀 이행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협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다른 곳에서 잠깐 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 그 집에 그 좀 온도, 체온 이것도 잘 맞아갖고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그리고 또 문짝도 튼튼하게 달려서 그 덜컹덜컹거리지 않고 또 TV 이것도 수신도 잘 되게 되고 뭐 부엌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어야만 국민이 그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지. 뭐 하나는 좋은데 저기 뭐 문풍지가 뭐 자꾸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뭐 자꾸 바람이 들어서 춥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그러면 내가 여기는 잘 만들었다 아무리 어떤 기술자가 얘기를 해도 국민은 그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방도 지금 온도가 맞고 또 저기 그 영상도 이렇게 제대로 나오고 이 마이크도 성능이 좋고 뭐 이렇게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토론을 맘 놓고 할 수 있었듯이 국민들에게는 어느 부처가 요거를 했다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합적인 것이 행정 서비스가 합해서 나한테 왔을 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 부처에 대해서도 참 일을 잘하구나 있겠지 그렇게 말을 하지 어느 하나는 잘 됐는데 하나는 안 돼서 불편하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국민들로선 전체가 다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을 중심에 둔다는 게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그동안도 뭐 협업을 위해서 많은 부처가 정말 남다른 노력을 지난 한 해 해왔는데 올해는 더욱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보람이 있다. 한쪽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런 거에서 협업이라는 건 아주 필수로 생각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서 더욱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박물관, 문화시설 이런 체험하는 그 인프라 이런 또 인문, 정신, 문화 자원을 그 각급 학교나 학생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그 지원 시스템을 좀 갖추는 데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준비를 하느라고 모두 수고가 많으셨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